3 그리고 4주의 일진사주 명리학 제808강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양력으로 2021년 1월 22일이고요. 음력으로는 2020년 12월 10일입니다. 오늘 명식은 경자년 기축월 경호 1이 되겠고요. 오늘의 일진 경호가 되겠습니다. 자, 오늘 살펴볼 사주 명식은 일간은 경금이 되겠고요. 경금 일간이 태어난 월령 축월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축월의 경금은 어떻게 사주 배합이 되어야 올바른 사주 배합이 되는지 살펴보도록 하죠. 제일 먼저 일간을 먼저 살펴볼 것이고요. 그 다음에 그 일간이 태어난 월령 축월에 대해서 순차적으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먼저 일간 경금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경금이라고 하는 것은 양금에 해당이 된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 양금인 경금, 단단하고 거칠고 강한 강철과 같습니다. 강철. 그래서 경금이라고 하는 것은 비유를 할 때 완철금이다라고 이렇게 비유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완철금이라고 할 때 이 완자라고 하는 것은 한자로 어떤 의미를 갖고 있냐면 완고하다 내지는 무디다 또는 또 둔하다 내지는 재주가 없다 이러한 개념을 가지고 있는 것이 이 완자에 해당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완철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좀 둔탁하고 좀 묵직하면서 좀 뭐라 그럴까 날카롭고 예리하다 그럴까요? 아니면 좀 약간 녹이슬어 있고 이러한 그런 좀 둔탁한 무쇠 같은 그런 개념이다라고 생각해 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무쇠. 그래서 무쇠라고 해서 여러분들 뭐 잘 다듬어진 그런 무쇠가 아니라 아직 다듬어지기 이전의 쇠. 그래서 원철과 같다라고 이렇게 생각하셔도 괜찮습니다. 근데 반대로 내일 공부하게 되는 신금이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신금 같은 경우는 같은 금이라 하더라도 경금이 양금이라고 하면 신금은 음금에 해당이 되죠. 음금. 그래서 신금 같은 경우는 완철금이라고 보지 않고 잘 다듬어진 보석이라든가 내지는 반지 같은 거 있죠. 아니면 여러 가지 액세서리 같은 것 이렇게 생각해 보실 수는 있어요. 그래서 같은 금이라 하더라도 경금이라고 하는 것은 양의 기질을 가지고 있는 것이고요. 신금이라고 하는 것은 같은 금이라 하더라도 음의 기질을 가지고 있습니다. 양금이 강하고 단단하고 크다라고 하는 개념이다 내지는 좀 둔탁하고 우직하다라고 하는 개념이라고 하면 신금 같은 경우는 부드럽고 유연하고 경금에 비해서는 좀 온기도 가지고 있는 그런 금으로 보실 수 있겠고요. 경금이 좀 보기가 좀 거칠고 둔탁하다라고 하면 음금인 신금 같은 경우는 매끈한 것이 이쁜 그러한 금이죠. 그러니까 뭐예요? 보석, 반지 내지는 뭐 여러 가지 장신구 같은 거 이렇게 생각해 보실 수가 있습니다. 경금 같은 것 거칠고 둔탁한 그런 무쇠와 같기 때문에 그냥 놔둬서는 용도가 생길지 않습니다. 경금을 쓰기 위해서는 반드시 잘 다듬어서 기물 즉 물건을 만들어야 되는데 경금을 물건으로 만들기 위해서는 반드시 화라고 하는 오행이 있어서 경금을 단련시켜 주는 것이 필요한데 경금을 단련시키는 화는 병화라고 하는 것이 있고요. 내지는 정화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실질적으로 경금을 단련할 수 있는 화는 병화가 아니라 바로 정화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정화를 설명드릴 때 병화 정화를 설명할 때 조후를 하기 위해서는 병화라고 하는 것이 월등한 공력을 갖고 경금을 단련하는 용도에서는 정화가 월등한 힘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정화가 음화로서 약하다고만 볼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경금을 단련할 수 있는 그 힘은 병화가 아니라 정화가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거 꼭 명심해 두시고요. 또 경금이 정화로서 단련을 받을 때는 정화라고 하는 것은 제가 정화를 설명할 때 인위적인 불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정화라고 하는 것은 스스로 혼자 존립하기는 좀 어렵고요. 반드시 간목이라고 하는 인성 내지는 간목이라고 하면 안 되고요. 인성이라고 해야 돼. 인성 중에서도 간목이라고 하는 것과 을목이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정화라고 하는 것은 간목이 있는 것이 좋고 을목은 용도가 크게 떨어진다. 을목이 전혀 필요가 없느냐? 그렇지는 않습니다만 예를 들면은 정화를 뜨거운 온도로 높이기 위해서는 좀 굵직굵직한 재료가 필요하죠. 뭐 큰 장작이라든가 아니면 좀 갈탄같이 이런 것들이 있어야 되는데 을목 같은 개념은 뭐냐면 잡풀 같은 거 있죠. 잡초 같은 거 아니면 볏짚 같은 거 이런 것에 해당이 돼서 경금을 단련하기 위해서는 좀 지속적으로 고온의 불이 지속적으로 유지가 되어야 되는데 을목은 금방
살았다가 금방 사그라드는 불이기 때문에 정화를 생취하는 힘이 그만큼 떨어진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왕 정화를 쓸 때에는 간목이 있는 것이 훨씬 좋습니다. 이렇게 정리를 해두시고요. 그 다음에 신금 같은 경우에는 이미 기물을 만들어서 반짝반짝한 보석이라든가 반지 같은 그런 기물이기 때문에 관살인 활을 채용하는 것을 별로 좋아하지 않고요. 반지라든가 보석 같은 경우는 맑고 깨끗하게 닦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임수라고 하는 상관으로서 도세주옥하는 것이 좋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양금인 경금과 임금인 신금의 차이가 이런 데서 있습니다. 같은 금이라고 해서 무조건 활을 쓰느냐, 그렇지 않고요. 그 다음에 같은 금이라고 해서 무조건 수를 쓰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상황에 따라서 활을 쓸 수도 있고 수를 쓸 수도 있지만은 경금 같은 경우에는 수보다는 활을 쓰는 것이 좋고, 그 다음에 신금 같은 경우에는 화보다는 수 중에서도 임수라고 하는 것을 취용해야지만 경금과 신금 같은 것들이 명예를 얻을 수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겁니다. 다음 경금에 태어난 월령 축월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축월이라고 하는 것은 또 강조하지만 겨울에 해당이 되고요. 겨울 중에서도 늦겨울에 해당이 된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해자축 북방이죠. 북방에 속하면서, 방향은 북쪽에 속하면서, 그 다음에 수가 왕한 수왕절인데 실질적으로 수가 왕한 계절은 해월과 자월이 수가 왕한 것이고요. 축월 같은 경우에는 근본적으로 진술축미라고 하는 이 계절은 사계월이라고 해서 이 진술축묘는 토왕절이다라고 보는 것이 원칙적으로 많습니다. 하지만 축월도 자수라든가 해수 같은 것이 같이 있게 되면 이렇게 방합을 형성할 수 있기 때문에 축월 같은 경우에는 수가 다시 왕해질 수 있겠고요. 또 축월은 뭐가 또 왕해질 수 있냐면, 예를 들면 이렇게도 볼 수가 있겠죠. 유금 같은 것이 다시 있거나 사화 같은 것이 있다라고 이렇게 본다라고 하면, 이런 경우에는 축월의 토왕절이지만 다시 금국이 형성될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또 이 축월은 유금이 있을 수도 있지만 또 미토라고 하는 것이라든가 내지는 이렇게 술토 같은 것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은 토왕절이면서 그야말로 토가 너무 많아지는 그런 것이 되죠. 그래서 토국을 형성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축월 같은 경우 잘 봐야 될 게 지지로 토국을 형성하느냐, 금국을 형성하느냐, 아니면 해자축 방합을 형성해서 수국을 형성하느냐를 잘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렇게 사주를 큰 틀에서 보는 것이 중요해요. 예를 들어서 축토가 정인이네, 또 유금은 이런 것들도 물론 중요하지만 전체적으로 8글자가 어떠한 오행이 왕하고 어떠한 오행이 약하냐라고 하는 것을 잘 간파해야지만 사주를 잘 볼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금국이 형성됐을 때, 예를 들어서 아까 같이 유금이라든가 이렇게 신금 같은 것이 이렇게 있다라고 봤을 때는, 이런 경우는 축월의 토왕절에 금까지 왕하니까 그러니까 일간이 이거는 매우 왕한 그런 사주국세가 됩니다. 여러분들 다른 데서 이렇게 강의 같은 거 이렇게 듣다 보면은 축월이 금의 고지라고 해요. 금고 포태법상 금고. 그래서 재물이 금고니까 어떤 분들 뭐라 그러냐면 돈이 금고 속에 들어가 있어서 밖으로 잘 나오지 않는 자린고업이다, 이런 식으로 통별을 하는데 꼭 그렇지만은 않고요. 중요한 거는 뭐냐면 경금이 축월의 묘지에 태어났기 때문에 경금이 약하다라고만 이렇게 생각하지, 꼭 이렇게 금이 다시 왕해졌을 때는 경금 자체가 다시 왕해질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또 금고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고지는 일간 경금이 축에 통근할 수 있다라고 하는 장점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것이 자월 같은 거라든가 해월 같은 경우에는 해월 같은 경우는 금이 병지, 자월은 사지, 축월은 묘지죠. 그러면 묘지가 되니까 병사지보다 묘지에 태어난 축월에 태어난 경금이 더 약할 것 같지만 그렇지 않아요. 이렇게 되게 되면 경금이 사지에 든 것에 비해서 경금이 자월에 태어나게 되면 통근 자체가 전혀 안 되지만, 축월에 이렇게 태어나게 되면 묘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경금이 통근해서 원령인 토에 의해서 생조를 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묘지에 태어났다고 해서 나쁘게 보지 마시라는 얘기예요. 간목이 미월에 태어나거나 병화가 술월에 태어나거나 아니면
경금이 지금같이 축월에 태어나거나 임수가 진월에 태어나게 되면 이런 경우 다 고지에 태어난 것이라서 되게 흉명이다, 안 좋게 본다라고 하는데, 사주를 볼 때는 글자 한 가지만 이렇게 놓고 보는 것이 아니라 사주 전반적으로 어떻게 짜여져 있느냐 큰 틀에서 생각을 해야지, 글자 앉아가지고 띠가 무슨 띠냐 뭐 이런 식으로 잠이 원진이니까 서로 결혼하면 안 된다 이런 식으로 사주를 봐서는 절대 안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축월 같은 경우는 금의 고지이기 때문에 경금이 원령이 통근했기 때문에 일간 자체는 뭐 약하진 않다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축토가 또 월지이기 때문에. 단 중요한 거는 경금은 뿌리만 있다라고 하면 말씀드렸던 것처럼 특히 정화를 얻어서 이렇게 단련을 해야지만 경금의 용도가 생긴다라고 하는 겁니다. 만약에 경금이 정화가 없다라고 하면 경금을 단련할 수 없기 때문에 경금 스스로의 용도는 나타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또 축월이라고 하는 것은 제가 말씀드렸던 것 겨울이라고 했죠. 엄동설한입니다. 토왕절이라고 해서 춥지 않다라고 생각하시면 안 되고요. 해자 축월이 모두 북방에 속하면서 모두 겨울에 해당이 됩니다. 해월도 자월도 지금 축월도 모두 겨울이기 때문에 뭐 해자월이 더 춥고 축월은 덜 춥다 이런 개념이 아니란 얘기죠. 엄동설한인 것은 똑같고요. 오히려 해자월보다 축월이 더 춥게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자, 오늘이 축월이잖아요. 그죠? 저번 달이 자월이었습니다. 근데 양력으로 12월보다는 오히려 1월이 더 춥게 느껴진다는 얘기죠. 음기가 더 강하게 느껴진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토왕절이기 때문에 따뜻하다라고 생각하시면 절대 안 된다. 즉, 축월은 엄동설한이라고 하는 것. 그래서 또 조후라고 하는 추운 계절을 따뜻하게 한다라고 하는 그런 개념도 필요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선생님, 그럼요. 축월의 경금은 정관인 정화하고 칠살평관인 병화하고 같이 필요합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것이 바로 정답입니다. 선생님, 경금이 정화, 정관, 칠살평관 이렇게 갖고 있으면 그는 관살혼잡이 되지 않습니다. 물론 관살혼잡이 됩니다만은 관살혼잡이라고 해서 무조건 흉하다, 관살혼잡이 돼서 무조건 나쁘다라고 봐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거고요. 경우에 따라서는 관살혼잡을 희한다, 기뻐한다, 관살혼잡을 오히려 좋아하는, 희하는 경우도 있다라고 꼭 명심해 두시기 바랍니다. 그 중에 하나가 경금이 자월, 해월 내지는 이렇게 축월 같은 때 태어났을 때는 정화로서 정관으로서는 경금을 단련하는 용도로 쓰는 것이고요. 병화는 축월의 차가운 한기를 따뜻하게 하는데 쓴다라고 하는 것 꼭 명심해 두시고, 이런 경우에는 관살 혼잡이 돼서 흉명이 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관살 혼잡이 돼서 좋은 사주가 된다. 단 한 가지, 병화든 정화든 간에 축월의 화는 약하기 때문에 반드시 뭐 인이라든가 오라든가 사화 같은 화가 있어 주어서 화의 뿌리가 될 수 있으면 좋겠고요. 특히 병화가 아닌 정화 같은 경우는 간목이 있어 주어서 정화를 생조함이 필요하기 때문에 천간으로 간목이 있는 것도 좋지만 지지로 이렇게 인목이 있다라고 하면 인목 하나 있음으로 인해서 병화도 인의 뿌리를 둘 수 있고요. 정화도 간목의 생조를 받을 수가 있는 이런 국세가 됩니다. 또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축이 금의 묘지라서 나쁜 것이 아니라 축이 경금이 축에 뿌리를 두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 오히려 장점이 될 수 있습니다. 물론 이제 뭐 다른 지지에서 뭐 유금이라든가 신금 같은 것을 보면 조금 더 좋을 수는 있겠지만, 일단 원령 자체에 경금이 뿌리를 두고 있기 때문에 일단 뭐 다른 글자를 먼저 활용해 볼 수도 있다라고 하는 그런 장점이 있습니다. 무조건 고지에 태어나서 약하다고 보지 마시고, 이게 만약에 해월이나 자월이었다면 화도 문제지만 경금 자체도 뿌리가 지지로 하나도 없어질 수도 있습니다. 원령 자체 뿌리를 못 내리기 때문에. 자, 그래서 축월이라고 하는 건 일단 경금이 뿌리를 뒀기 때문에 화를 보는 것 중요한 거고요. 정화로서는 경금 단련하는 용도, 그 다음에 병화로서는 경금을 따뜻하게 하고 축월의 한기를 따뜻하게 한다라고 하는 것, 그 다음에 인사호 등이 있어서 화의 뿌리가 되어주는데, 특히 정화 같은 경우는 간목 내지는 지지로 인목 같은 것이 있어서 생주해 주어야지만 정화가 능히 경금을 단련할 수 있다. 이렇게 정리를 해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다시 오늘의 명식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간은 경금이 되는 것이고요. 경금이 태어난 월령 축월이 됩니다. 사주의 격국을 한번 살펴본다라고 하면, 격국은 양금인 경금이 월지에서 음토인 축토
토를 받습니다. 그래서 토라고 하는 것은 뭐 어떤 일을 하죠? 토생금을 하죠. 물론 토극수도 하긴 하지만 토라고 하는 것은 금을 생하는 역할, 수를 극하는 역할, 두 가지 역할을 하는데, 일간인 경금 입장에서는 월지에서 생조를 하는 것이 있기 때문에 나를 생조해 주는 건 뭐예요? 인성이라고 하는 것이고요. 양대 음대양, 이것이 조화가 이루어지면 이건 정인이라고 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양대양 음대음, 이렇게 이렇게 배합이 서로 맞지 않는다라고 하면 이건 편인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자석 같으면은 플러스 극과 마이너스 극이 있으면 서로 붙으려고 하고요. 서로 같은 극, 플러스 극이라든가 마이너스 극끼리 같다 하면 서로 밀어내려고 하죠. 이 육친도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경금이라고 하는 것은 플러스 양에 해당이 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축토라고 하는 것은 토이지만 마이너스 음토에 해당이 되죠. 양대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서로 땡기려고 하는 것이죠. 그러면 대체적으로 정자를 붙입니다. 그래서 인성도 정자가 붙으면 정인인 거고요. 관성도 정자가 붙으면 정관이 되는 것이고, 재성도 정자가 붙으면 정인이 되는 정제가 되죠. 근데 식신상관은 정자를 붙이지 않고요. 양대 음대양 맞으면 상관이라고 하고, 그 다음에 음대음 양대양 조화가 맞지 않으면 이걸 식신이라고 합니다. 이건 이제 명칭의 차이인 것이니까 이런 것들은 조금만 암기해 두시면 이건 좀 쉽게 넘어갈 수 있는 것이고요. 꼭 공부할 때 내지는 친 공부할 때 배우게 되는 거니까 그때 그럴 때 한번 더 봐주시면 되고요. 제 1진 강의는 기초 공부를 좀 한 사람들이 강의를 듣는 강의입니다. 그래서 기초 공부가 조금 안 돼 있는 분들은 들으시면은 좀 어렵다라는 생각을 하실 수 있겠지만은 강의를 듣다 보면은 이게 명리라고 하는 게 조금만 알면 이렇게 들을 수 있구나라고 하는, 이렇게 어려운 듯 하면서도 또 듣다 보면 또 친숙하게 배울 수 있는 것이 또 명리라고 하는 학문이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경금이 축월한 축월에 태어난 사주 명식이 격군, 그래서 정인 격이 됩니다. 근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축월의 경금 묘지에 태어나서 일간이 약하다, 신약하다 생각하지 마시고요. 월지에서 경금이 통근했기 때문에 세력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통근할 때 가장 좋은 데가 어디냐면 바로 월지에 통근한 겁니다. 축토가 연지에도 이렇게 있을 수가 있겠고요. 그 다음에 축토가 경축은 없으니까 시지에도 이렇게 있을 수가 있는데, 이 같은 축토라 하더라도 이 축토가 월지에 있었을 때 경금이 통근하는 힘이 가장 크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축월의 경금은 일단 일간 자체가 약한 것을 두려워할 필요는 없습니다. 월지에서 통근도 하고 월지에서 정인의 생조를 받기 때문이죠. 중요한 것은 화가 있느냐 없느냐라고 하는 것이 가장 큰 관건이 되는데, 축월에 축토 하나만 있어도 상관은 없지만 다시 뭐 무기토가 투출을 한다거나 아니면 지지를 또 토국을 형성하게 되면은 이거는 인성이 너무 과다해지기 때문에 이거는 모왕자세라고 볼 수도 있겠고요. 토가 무토가 다시 투출하게 되면 이거는 토후 매금도 될 수 있고, 토다 매금 똑같은 말입니다. 매금 될 수 있다라고 하는, 이렇게 사주 국세가 바뀔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경금이 축월에 태어났다라고 하는 것을 놓고 봤을 때는 꼭 캐치를 하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토가 많아지게 되면 반드시 간목이라고 하는 편재 재성으로서 토를 억제시켜 주는 것이 필요한데, 요 정도만 되면 목이 토를 제하는 용도로서는 필요 없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연지를 보게 되면 이렇게 자수라고 하는 것이 있죠. 자축은 합토도 될 수 있겠고, 아까 말했던 해자축 방합을 형성하게 되면 자축은 해자축은 뭐예요? 토가 수로 화해서 수국을 형성할 수도 있는데, 오늘 같은 경우는 기토가 월간에 이렇게 투출되어 있죠. 축 중에 있는 봉기, 축 안에는 지장간이 무엇이 있느냐 하면은 뭐냐면 개수, 신금, 그 다음에 기토라고 하는 것이 있어요. 개수는 여기 초기라고 하고요. 초기라고 하고 처음에 있다고 해서, 그 다음에 신금은 중기라고 하고요. 중기라고 하고, 그 다음에 기토는 축의 지장간 본기 내지는 정기라고 하는데, 본기가 투출되어 있기 때문에 원한적인 정인격, 이 정도 가지고는 토후 매금이다, 인성이 너무 많아서 문제가 된다라고까지는 보지 않지만, 다시 무토 같은 것이 이렇게 투출했다라고 하면 이거는 모왕자세 내지는 토후 매금이 될 수 있다라고 보실 수 있습니다. 일간이 약하지 않다라고 하는 것 꼭 명심해 두시고요. 그 다음에 연간에 다시 경금이 있기 때문에 토의 생주도 받고 비견의 방신도 받기 때문에 경금 자체가 약하지 않습니다. 자, 여기까지만
놓고 봤을 때 가장 큰 문제는 뭐냐면 일간 자체는 세력을 가지고 있지만 동절에 일단 한냉하다라고 하는 것, 그 다음에 경금을 단련하기 위해서는 화가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 그래서 화라고 하는 것은 병화라고 하는 것, 정화라고 하는 것이 모두 필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다행스러운 것은 일지에서 오화를 이렇게 봤습니다. 오화라고 하는 것은 그 지장간을 놓고 보게 되면 뭐예요? 병화, 그 다음에 기토, 정화, 이렇게 병기정 이렇게 들어가 있지만 오 안에 있는 병화는 불용 쓰지 않습니다. 격을 치용할 때나 뭐 용신을 총할 때 오 중에 있는 병화 가지고 뭐 조후한다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오 안에 쓸 수 있는 것은 기토, 정화만 쓸 수가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핵심은 뭐예요? 화, 정화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 핵심이 되겠습니다. 이 화 가지고는 경금을 단련할 수 있습니다. 물론 이제 정화라고 하는 것이 천간에 투출하게 되면 공력이 그만큼 더 크다라고 볼 수 있겠지만, 일단 화를 한 점 얻었다라고 하는 것 매우 중요한 포인트, 용신이라고 바로 볼 수도 있겠죠. 선생님, 그러면 오중에 있는 정화 가지고는 전혀 조후가 되지 않습니까? 라고 물어보실 수도 있지만 당연히 정화로도 조후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거예요. 대장간에서 경금을 단련할 때 이렇게 뜨거운 700도 되는 그런 화덕을 만들어 놓죠. 그러면 그 화덕은 경금만 단련하는 것이 아니라 그 근처에 있으면 굉장히 뜨겁습니다. 당연히 열기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조언을 할 수 있지만 그 화덕이 있는 그 부근만 뜨거울 뿐이지 그 옆에 다른 데는 조우가 되지 않죠. 그거는 별도로 난방을 돌리거나 온풍기 같은 것이 있어서 주변 온도를 별도로 대표해 주는 것이고, 정화는 경금을 단련하는 용도로서 불을 피운 것이기 때문에 그런 용도가 있다라고 생각하시고, 약간의 조화는 공력은 없지 않아 있다라고 하는 것도 뭐 생각해 두실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 정도까지 생각해 보시고요. 생시 한번 알아보도록 하죠. 자, 생시를 한번 살펴보게 되면 제일 먼저 병자시를 보면은, 병자시가 되면은 일단 오화도 하나 얻었고요. 그 다음에 병화도 투출되어서 이 병화 당연히 오의 뿌리를 두고 투출한 것인데, 문제는 자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 자수가 있음으로 인해서 좌우상충하게 되면 문제가 뭐냐면 병화의 뿌리이자 경금을 단련할 수 있는 오화가 좌우상충을 해서 깨진다라고 하는 것. 절대 병자시를 얻으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병술시 같은 경우는 이렇게 자축 합하고요. 그 다음에 오화는 술하고 오수를 합해서 이거는 화가 살아나는 것이기 때문에 이런 거는 그렇게 나쁘지 않습니다. 병으로서는 조우할 수가 있겠고요. 그 다음에 오화로는 경금을 단련할 수 있습니다. 물론 병화가 경금 옆에 칠살 옆에 있으면 경금 자체가 조금 위축은 된다 하더라도 원령 자체가 기토가 있기 때문에 당연히 칠살을 화살할 수 있는 공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병술시 정도 되는 것은 나쁘지 않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병자시가 아니면 상관이 없겠고요. 정해시도 나쁘지 않겠죠. 정해시는 수가 있는 것이 좀 불안하긴 하지만 이 정화가 오의 뿌리도 투출되어 있기 때문에, 물론 병화였으면 좀 더 좋겠지만 뭐 해수 위에 병화가 나올 수는 없죠. 이렇게 해서 이런 것도 화가 어느 정도 세력이 있는 것이고요. 정축시도 뭐 이런 것도 크게 나쁘지 않습니다. 똑같이 정화가 오의 뿌리를 뒀기 때문에 핵심은 뭐냐면 오화가 깨지느냐 안 깨지느냐 여기에 있는 겁니다. 연지에 있는 자수가 오화하고 좌우충이 되지 않느냐, 이제 이런 거를 좀 걱정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축토가 있으면 자축 합을 하지 좌우충이 되지 않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좀 오화가 깨지지 않죠. 그 다음에 무인시 같은 경우에는 이것도 인오 회국하죠. 인중병화 쓸 수 있겠고요. 오중정화로서 뭐 조후 단련 다 할 수 있는데, 이 사주의 단점은 뭐냐면 무토가 추출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이 가장 큰 단점입니다. 이거는 뭐냐면 화로서 경금을 단련해야 되는데 토가 있으면 화생토 토생금에서 오히려 단련이 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도, 추월이라고 하는 건 토왕절이기 때문에 기토 하나 정도 있는 것은 크게 나쁘지 않지만, 무토가 이렇게 투출하게 되면 이거는 토후 매금 될 수 있는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인중에 있는 간목을 가지고 토를 제해는 것이 필요한데, 지지에 있는 간목을 가지고 천간에 있는 무토를 제하는 것은 좀 공력이 많이 떨어진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천간으로 운에서 개수운이 오거나, 개수운이죠. 왜 선생님 개수운이 오면 토를 제거할 수 있을까요?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들도 있는데, 개수가 오게 되면 무토하고 무게 합해서 얘가 작용을 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 천간으로 간목이 와도 이렇게 무토를 제할 수는 있다라고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뭐 신사시 같은 경우도 나쁘지 않겠죠. 신사 이렇게 되게 되면은 신금이 있는 것은 뭐 크게
경금한테 도움을 주진 않지만은 그렇다고 해서 크게 뭐 나쁜 것도 아닙니다. 중요한 거는 사화를 갖다라고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한 장점이죠. 오중에 있는 정화로 경금을 단련하는 것이고요. 사중에 있는 병화로는 그다음에 조우한다라고 하는 그런 개념인데, 이렇게 문제가 될 수 있는 것은 이모시예요. 이모시 내지는 개미시입니다. 왜냐하면 화를 써야 되는 국세에서 이렇게 임수가 투출한다거나 아니면 이렇게 개미시 오미 아파한다 하더라도 개수가 투출하는 것은 화를 갖다가 수국화해서 화를 억제하기 때문에 임오시라든가 개미시 같은 경우는 조금 더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이 되어진다. 자, 오늘의 명식은 생시를 보기에 앞서 오화를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 가장 큰 장점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이 오화를 좀 더 살릴 수 있는 생시를 고르는 것이 관건이죠. 신사시 나쁘지 않게 볼 수 있겠고요. 정축시, 뭐 정예시, 정예시보다는 정축시가 좀 더 낫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 수가 임수, 개수가 투출하는 생시는 조금 한번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라고 보실 수가 있겠고, 무인시 같은 경우 무토가 투출하는 것이 제가 봤을 때는 조금 단점이 아닐까 이렇게 보여집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설명드리도록 하고요. 저는 내일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